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대학교 ICT 로봇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교수 김상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환경대학교 기계공학과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전기전자 제어공학부의 제어트랙과 기계공학과가 함께 합쳐져서 ICT 로봇기계공학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1장 금속 주조 공정 및 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봐야 할 포인트는 산업 현장의 주조 공정, 그리고 연구 주형, 그리고 소모성 주형 프로세스, 그리고 주조 공정의 적용 분야와 그의 장단점, 그리고 특수 주조 공정, 그리고 주조품의 검사 기법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조는 용융된 금속을 주형에 주입해서 그리고 응고시켜서 제품을 얻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라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 중에는 조그마한 이런 자동차 모형 같은 게 있죠. 밖에 달려 있고 이런 것들. 이거 보통 인터넷에서 이런 제품들을 찾아보면 다이캐스트라고 하죠. 다이캐스트 혹은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주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와콤이라는 이렇게 이제 필기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강의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을 처음으로 해봅니다. 처음 사용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강의 질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고요. 서론에서 자 한번 보시면 주조는 BC 4000에서 3000년경부터 구리 금속 주조를 위한 석재 또는 금속재 주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고요. 주조 공정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엔진 블럭, 크랭크축.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로해 차량 역학 이런데 다 배우나 안 배우는 모르겠지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은 동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동력. 그래서 혹은 동력 전달계라고도 하죠. 동력 전달계라고도 하고요.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클러치 같은 거, 아니면 토크 컨버터, 아니면 미션, 트랜스미션을 보통 미션이라고 하죠. 이런 샤프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철도 부품이라든지 농기구, 그리고 총시, 별의별 것들 다 만들죠. 주조 공정을 통해서요. 기본적으로 주조는 여러분들이 앞서 10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GIF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잘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치워져야 되죠. 이 부분까지. 그죠? 여하튼 어떤 틀에다가 몰튼 메탈을 붓게 되고, 그리고 응고 과정을 거쳐서 응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틀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부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조 공정이죠. 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형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의 유형에는 소모성 주형, 그리고 연구 주형, 그리고 복합 주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모성 주형은 말 그대로 소모성이다. 그래서 주로 모래, 석고, 세라믹 이러한 재료로 이제 제작이 되죠.
가장 흔한 소모성 주용 소재는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 주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형 주조. 그래서 이제 샌드 몰드라고 하죠. 샌드 몰드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래가 90%, 그리고 뭐 점토가 7%, 그리고 나머지 3%는 뭐 수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모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용융 금속을 견뎌낼 만큼 아주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화물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기계적 성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결합제와 혼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모래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재료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틀을 유지해야 주조 공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제품의 형상을 유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왜 소모성이냐? 이 소모성이라는 용어는 제품을 꺼낼 때 주형이 바로 해체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체되지 않는 잠시만요. 자, 해체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영구 주형이죠. 그래서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속으로 제작된다. 금속으로 제작돼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금속으로 제작됐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얘가 과연 주조품을 생산할 때 이 주조품이 쉽게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으로 주형을 제작했다는 얘기는 그 가공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모성 주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형이 이제 해체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조품이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속 조형은 주형입니다. 주형 오타입니다. 금속 주형은 열 전도도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주조품 응고 시에 높은 냉각 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주조품 내의 미세 조정 및 결정 크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죠. 열 전달 측면에서는 금속이 열 전달 특성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모래 대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냉각 특성이 훨씬 더 뛰어난 거죠. 복합 주형은 모래, 흑연, 금속, 즉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함께 이용해서 제작하는 그런 주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부분과 소모성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금속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소모성으로 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주형 강도를 개선하고 냉각 속도 제어, 그리고 주조 공정의 경제성 최적화 등을 위해서 사용한다.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을 골고루 취합하기 위해서 개발된 주형이 바로 복합 주형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주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주형이죠. 주조 공정이죠. 샌드 캐스팅.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만 매년 1,500만 톤의 금속이 사형 주조를 통해 주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형 주조의 주요 부품으로는 뭐 이런 것들, 공작기계 받침대, 대형 터빈 임펠러, 프로펠러, 배관기구, 다양한 제품 및 부품. 자, 그래서 사형 주조를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뭐 이 임펠러 같은 것도 있고요. 배관기구, 배관용품들, 그리고 얘도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이런 부품들이죠. 샌드 캐스팅의
어떤 공정 절차를 보여주는데요. 모래를 이용해서 몰드를 제작하는데 그때 이제 패턴을 필요로 합니다. 패턴은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요. 패턴이 주조 공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제품의 형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용융된 금속을 준비하죠. 그런 다음에 용융된 금속을 만들어진 몰드에다가 붓고, 그리고 solidification, 응고 과정을 거치고 쿨링 과정을 거치죠. 그런 다음에 흔들어서 라이저와 게이트를 없애주죠. 그 라이저 저번에 얘기했죠. 라이저가 주역 내부의 어떤 불순물하고 용지의 일부를 밖으로 내보내는 어떤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떤 버려지는 통로고요. 게이트는 주물이 들어가는 입구죠. 자, 그래서 클린 과정을 거치고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얘를 어떤 주형에서 어떤 주조품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낸 다음에 바로 써도 되지만 실제로는 후처리 공정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표면을 다듬는다든가 아니면 그 표면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거나 경화시켜서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피니싱 공정이고요. 이때 들어가는 공정 중에 하나가 어떤 열 처리 공정 등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함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용 주조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품의 형상이 나오지 않겠죠. 패턴하고 제품의 형상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원리를 보시면 왜 그런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형 몰드와 하형 몰드 이렇게 제작해서 molten metal을 poured into the cavity, 그리고 the metal solid flies and cools, 응고시키고 냉각시키고, 그리고 샌드 주형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얘들 없애주죠. 라이자하고 같은 것들 다 없애주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이 사형 주조 공정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볼게요. 점심 식사 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작업 시간. 주물 작업이 끝난 제품들은 모두 정영국 씨의 몫이다. 여러분들 안성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있나. 실제로 뭐 요리하던 거, 뭐 닦던 거 할 때 손에 걸리면 상처가 나오고 찢어지니까. 무쇠는 그냥 방치할 경우 쉽게 녹이 쓴다. 때문에 후처리 과정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색가루는 작업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주범이 된다. 예로부터 안성은 집에 고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실제로 조심해 여러분들 그러는데 중에서도 가래춤 뱉으면 빨갛게 나오고 새까맣게 나오고 한국의 이제 상당히 안 좋죠. 기기를 더워도 해야 되죠.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숨쉬기조차 힘든 과정이지만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롭게 재탄생되는 제품들을 보면 도저히 그만둘 수 없다.
후처리가 마무리되면 길들이기 작업이 이어진다. 가마솥이 비로소 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기름을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이용하고 역시 작업자에겐 힘든 과정이다. 중에 하나죠. 이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이거 잔잔한 구멍이에요. 그 구멍을 열을 가하면서 이 기름으로 메꿔주는 역할. 한 7번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녹이 빨리 나겠죠. 무쇠 주방기구는 옹기처럼 숨을 쉰다.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영 불편하다. 하지만 제대로 길들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다. 작업자들이 뜨거운 불에 굽고 기름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게 가장 벗겨지면은 다시 그 제품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 자연산 이 옹의 들기름은 벗겨지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 쓰는 그 존통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요. 제품을 출시하기 전 이렇게 꼼꼼하게 길들이기를 해주면 소비자는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들의 수고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쇠 주방기구로 다시 돌리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작은 제품들 역시 길들이는 방법은 같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 소비자가 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에 가깝게 해야죠.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7번의 기름칠과 7번의 굽기를 마친 무쇠 가마솥이 드디어 완성됐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기분이 든다. 오히려 가마솥을 만들기 위한 중짜 작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 모래 주형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에 꼭 필요한 주조 기중기가 공정에서 고장난 사용 것이다. 모래 주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니까 이 선이 좀 많이 달아가지고 그렇죠. 전진하고 해야지. 이곳 작업자들이 옮겨야 하는 것의 무게는 보통 400kg 이상. 기중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기중기는 여전히 꿈쩍도 않는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 대형 가마솥의 중짜는 작업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했다. 아우 죽겠다. 처음에는 못 들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야 지금 괜찮아요. 안 무거워요. 원래 있어서 여기 일하고 그래서 많이 무거워도 할 수 있어요. 고장난 기중기 탓에 이날 작업자들은 쓰지 않아도 될 힘을 쓰느라 하루가 꽤 길었다. 하지만 힘들다고 정해진 일을 미룰 수는 없는 법. 중짜 작업이 끝났으니 쇳물을 부어야 한다. 팔의 힘과 감각이 필요한 쇳물 작업 전에 힘을 다 빼버렸으니 평소보다 긴장감이 더해진다.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 오랜 경험으로 쌓여진 노하우. 작업자들은 더욱 조심조심 샘물을 나르며 작업에 몰두한다. 덕분에 오늘 만들어야 할 목표량을 모두 채울 수 있었다. 화구도 나오고 절구통도 나오고 뭐 후라이판도 나오고 주물 후라이판, 주물 뭐 계란말이 뭐 별것이 다 나오죠. 다른 때보다 바짝 신경을 곤두세운 덕분에 제품의 상태도 좋다. 이제 종류별로 분류해 옮겨두면 임무 끝이다. 그렇게 긴 하루가 마무리된다. 다음 날 흙 작업이 한창인 김경동 씨. 딱 맞아야 오늘 돼. 사용하는 나와 있죠. 그래야 제품이 잘 나와요. 이렇게 다지고 수분이 없으면은 이렇게 인데 오늘 이건 뭐예요? 절고요. 이거 잘 다져줘야 돼요. 길쭉한 모양의 절구는 흙으로 모양을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절구 모양의 형상이 일단 중자를 만들 이제 흙을 채우고 틀을 뒤집는 패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겉모양을 만들 차례. 대충 이렇게 내고 절구 자체가 길어서 이게 원래 4단이에요, 4단. 다른 거는 2단인데 요거는 2단인데 4단으로 하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려워요. 37년 경력의 김경동 씨도 힘들다 말하는 무쇠절구. 방법은 단 하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잘 안 다져면 깠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흙을 잘 다진 덕분에 절구의 중자가 매끈하게 만들어졌다. 이제 나무 틀을 제거하고 샘물을 부어야 할 시간. 과연 무쇠 절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왜 쓰는 거예요? 샘물 보면은 그냥 보면은 압력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냥 터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플라스틱가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운명에 맡기기로 한다. 사용 주조를 그 외부에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샘물을 붓는 김경동 씨 얼굴에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흙 속에 묻혀있는 절구를 꺼낸다. 여전히 시뻘건 불기운이 남아있는 절구. 예감이 나쁘지 않다. 역시 성공이다. 흙이 묻어있지만 모양이 제대로 나왔다. 잘 나왔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두께가 두꺼운 절구.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 동영상은 잘 보셨나요? 계속해서 소모성 주형, 연구 패턴 주조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물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주물사는 대부분 사형 주조의 주형 재료로서 실리카 모래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리카 모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싸기 때문에 많이 쓴다. 그리고 고용융점이기 때문에 고온 특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실리카 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자연사, 그리고 합성사, 그리고 합성사가 이제 좀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성 비율을 조절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합성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물을 선택할 때는 사실 주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표면이 좀 매끄러우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둥근 형태를 갖는 미세한 결정의 모래가 매끄러운 주형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결정의 입자를 갖는 주물살을 선택하는 것이 선호되죠. 당연히 미세 결정을 주형 강도를 증가시키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형이 있을 때 이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가스가 만약에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압력을 이 주형은 겪게 되겠죠. 이건 또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둥근 형태를 갖는 미세 구조, 미세한 결정이 당연히 선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미세 결정이 이렇게 이제 가스를 배출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투과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미세한 결정 그리고 투과성 서로 상반되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타협은 이제 compromise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적화가 필요하죠. 어느 선에 맞출지, 어느 정도 미세한 결정이면 투과성도 보장되고 그리고 주형의 강도도 보장되더라. 그러한 최적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조공정을 진행한다면 찾아야 되겠죠. 또 다른 특성으로는 붕괴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주형을 만들 때 적절한 붕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려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주형 틀에 녹은 금속을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녹은 금속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데 응고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응고가 이루어졌을 때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할 때 만약에 얘가 자기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 틀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응력이 발생하겠죠. 응력은 재료 내부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응력은 A분의 P였죠. 이게 시그마로 표현됐죠. 단위는 뭐예요?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단위죠. 이거를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 내부에서 이런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각 시에 수축으로 인한 어떤 고온에서의 그 찢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얘가 수축하면서 이 주형이 함께 무너질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힘이 덜 발생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지우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와 둘이서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이제 벽을 딱 잡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친구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친구가 있고 그냥 B라는 친구 있다고 합시다. B라는 친구가 자 오른쪽으로 막 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프죠. 근데 얘는 이 벽을 가만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팔이 아파요. 안 가려고 막 힘을 쓰겠죠. 얘는 당기려고 하는데 얘는 안 가려고 하겠죠. 이때는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죠. 자, 무슨 어떤 경우와 똑같아요? 내부에 이런 그 주조품이 응고 과정을 거치면서 부피가 줄어들 때 내부로 향하는, 즉 수축하는 이러한 힘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벽면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만약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의 팔을 놓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힘이 이제 발생하겠죠. 어디에? 팔에요. 아, 너무 아프다. 정말 극단적으로 큰 힘을 이렇게 큰 힘을 가해줄 경우에는 사실 이 팔의 근육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A라는 친구가 이 벽을 탁 놓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밀려나가겠죠. 밀려나가지만 어때요? 팔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형 벽면에서, 잠시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형 그 벽이 어떤 응고 과정 중에 붕괴되는 특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사형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형 조형법, 그리고 콜드박스, 그리고 노우 베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생형 조형법, 그린 샌드 몰딩. 가장 저렴하며 재사용을 위한 모래의 재활용이 용이하다. 건조 사용 방법, 스킨 드라이드 메소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주형 표면을 공기나 화염으로 건조시키는 거다. 높은 강도를 가지고 대형 주조품에 이용된다. 이게 되게 유명한 방법이죠. 자, 콜드박스, 주형의 우수한 강도를 위해서 다양한 유기 또는 무기결합제를 모래에 혼합한 후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고 생사형보다 치수 정밀도가 높다. 제작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밀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콜드박스다. 그리고 노베이크, 합성 액체 수지를 수지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죠. 고분자 물질이에요. 합성 액체 수지를 모래와 혼합해서 상온에서 경화시켜서 사용한다. 그래서 사형의 유형,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모래 주형을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쓰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설명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형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크, 여러분들 플라스크 이 외부 틀이죠. 이미 동영상에서도 봤고요. 자, 게이트는 주형의 공동부 입구다. 그래서 요 공급되는 입구, 그리고 분리선은 쉽게 분리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분리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탕류, 프로링 베이슨 보면 그 프로링 컵이라고도 하고요.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스프루. 우리가 스프루는 수직으로 이렇게 흐르는 부분, 그리고 뭐 스프루하고 라이저가 사실 중요한데요.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부었을 때 부적분을 추가로 이제 공급해주는 부분이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게이트는 당연히 게이트란다. 러너는 요 이제 공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어,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배울 예정인데 주물사로 만들어져서 삽입되는 부위, 그리고 가스가 빠져나가는 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용어는, 사용 구조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패턴이 이제 나왔네요. 자, 패턴은 주물사 혼합물을 주저품 형상으로 성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패턴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주조품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유사하게 생겼다는 것이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주형의 내부에 주조품이 만들어지는 그 공동부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패턴이기 때문이죠. 나무라든지 플라스틱 그리고 금속 등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주조품의 크기와 형상, 치수 정확도, 생산량 그리고 성형 공정에 따라서 재료가 선정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조품의 수량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뭐는 강도와 내구성은 뭐 몇 번 쓰고 버릴 거면 이렇게 높은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을 요하는 재료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제 실제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은 주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쓸 것들은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회성으로 1, 2회성으로 이제 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값싼 재료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영재를 코팅하기도 한다. 이영재는 파팅 에이전트 혹은 릴리즈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잘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패턴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체형이 있고 분할형이 있고 판조합형이 있고 뭐 이건 이제 설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분할 패턴, 판형. 그림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다. 하나의 피스로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 원피스죠. 단순한 형상을 갖는 주조품의 소량 생산일 때 사용한다. 비용이 저렴하다. 나무 등으로 제작한다. 스플릿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신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럴 때 뭐 스플릿 현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갈라지는 거, 쪼개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플릿이라 그러죠. 그래서 두 개의 몸체로 이렇게 갈라질 때, 두 개의 몸체로 나눠질 때 우리가 분할 패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복잡한 형상의 주조품을 생산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판조합 패턴. 일반적인 유형으로 삽입판 양쪽에 각각 분리되는 패턴을 이제 고정시켜서 작은 크기의 주조품을 대량 생산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이렇게 이제 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패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속 수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원하는 제품은 가로 뭐 예를 든 거예요. 가로 10, 세로 5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틀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여기다 이제 몰튼 메탈을 부어서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꺼내 봤더니 실제로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얘가 뭐 90이고 얘가 뭐 극단적으로 뭐 4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금속이 용융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응고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제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응고가 일어날 때 수축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축되는 양만큼 패턴이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더 크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설계할 때는 금속 수축 매우 중요합니다. 주용의 공동부에서 용융 금속의 유동.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패턴에서 뭐 어떤 라이저라든지 뭐 게이트라든지 러너라든지 이런 유동 공급 채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연 공동부에서 용융 금속의 유동, 어떻게 하면 잘 흘러가고 잘 채워지고 문제없이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패턴 설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4. 사용으로부터 용이한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드래프트나 테이퍼 등 다른 기하학적 특징, 형상을 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드래프트, 테이퍼, 결국에 뭐 같은 의미인데요. 앵글이 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으로부터 용이한 분리, 패턴을 결국에는 제거를 해야 되죠. 여기 이제 모래 틀에 어떤 패턴이 이렇게 묻혀져 있을 때 이 패턴이에요. 얘가 잘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이런 형상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쪽으로 빠져나기 쉬운 방향으로 테이퍼 앵글이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을 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드래프트나 테이퍼 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고려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자, 코어. 자, 코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동부나 통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주조품을 제작할 때,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태를 가지는 주형을 만들어야겠죠.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어떤 공극이 채워져야만 돼요. 그죠? 어떻게 채울까요? 당연히 코어라는 어떤 부재를 당연히 이제 끼워 넣어야겠죠. 이제 코어를 넣어놔야 이렇게 이제 넣어놔야 당연히 여기만 채워지겠죠. 여기만 채워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아이고. 그죠? 자, 그래서 내부 공동부나 통로를 포함하고 있는 주조품을 제작할 때 사용된다. 자동차의 엔진 블럭이나 밸브, 본체 뭐 이런 것도 만들 때 코어가 이용된다. 주조품의 내부 표면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형 공동부에 설치된다. 주물살을 떨어내거나 그리고 추가 작업 시 완성 부분품으로부터 제거를 한다. 강도, 투과성, 붕괴성, 내열성 등의 성질 때문에 주로 모래, 골재로 이제 제작이 된다. 사형 제조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쉘성형, 노웨이크 및 콜드박스 공정을 통해서 제작된다. 참고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기가 실제로 금속들이 채워지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채워지지 않는 코어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채워지는 부분, 얘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죠. 자,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re making is the process of creating single-use mold inserts from a mixture of sand and resin. The resin is then cured using a catalyst, which hardens the core to a level that ensures rigidity and dimensional stability.
cores are used to form the complex internal passages and cavities in castings. Alcast Technologies utilizes the industry's highest quality technologies to manufacture cores in a variety of processes, including shell core, or hot box, cold box, and no-bake hardening. Our Lampe L20 production center manufactures the industry's highest quality cores and features up to 6 axes of parting line, unparalleled efficiency, and product sizes from ounces up to 60 pounds. Our core department production cell allows for multiple cores to be produced simultaneously and assembled for a single product, significantly reducing lead times and costs. Finished cores are then transported to our fully automated, state-of-the-art Roberts-Sinto FBO sand molding centers or to the permanent mold production floor for immediate use. 자, 코어를 만드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만들어주는구나.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형 조정기라고 있습니다. 패턴 주위에 모래 혼합물을 다진다. 그래서 모래를 조금 더 견고하고 그리고 주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형 조정기가 이제 필요하죠. 고된 작업을 대신해주고 힘의 분포를 개선시켜 주어서 그래서 고품질의 주조 공정이 가능하고 생산 속도가 증가한다. 수직 조형법, 샌드 슬링거, 그리고 충격 조형법, 진공 조형법, 다양한 조형법들의 적용이 되죠. 먼저 수직 조형법입니다. 버티컬 플라스클레스 몰드. 플라스크가 없고 수직이래요. 사실 영어가 한글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죠. 버티컬이고 수직이고 플라스클레스니까 플라스크가 없는 몰드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가 패턴이 있고 여기 이제 맨 끝에는 박스가 있죠. 여기 박스가 둘러싸고 있죠. 박스가 둘러싸고 있고 여기 이제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패턴이 있고 여기 이제 램포스를 힘을 이렇게 가해주는 거죠. 자, 가해줬더니 이렇게 이제 블락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거죠. 자,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 빈 공간, 패턴이 사라진 이 빈 공간, 즉 캐비티에다가 용융된 금속을 들이부을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는 자, 이 그림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반이 수직형 압축실의 벽 구조를 형성한다. 그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주물사가 뿌려지고 다져지고 주형의 반이 수직 분리선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 조립된다. 이 반반이 수평 방향으로 조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조립되고 주형이 완성된 이후에 용융금속을 집어넣어 준다. 그리고 주형이 완성된 이후에 용융금속을 넣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이동을 시키고 주형 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화 시에 높은 생산 속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다. 연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화에 매우 유리하다. 달리 얘기하면 경제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샌드 슬링거, 고압의 주물사 흐름을 이용해서 주형 상자를 균일하게 채우고 그리고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대형 주물 상자를 채울 때 사용을 한다. 충격 조형법. 얘는 당연히 이제 충격이니까요. 제어된 폭발, 압축 기체의 순간적인 배출을 이용해서 주물사를 다진다. 그리고 균일한 강도와 양호한 투과성을 갖는 주형이 제작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주형을 만드는 그리고 주형을 다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진공 조형법.
진공을 힘을 활용해서 주물살을 압축하여 다진다. 얘는 이제 반대죠. 충격은 미는 힘을 이용해서 강한 순간적인 강한 미는 힘을 이용해서 주물살을 다진다면 진공은 그 반대죠. 진공을 힘을 이용해서 주물살을 압축해서 다지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장비 비용, 긴 패턴 수명을 가진다. 결합제를 미사용한다.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주물살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다. 고품질의 세밀한 표면을 형성할 수 있다. 다양한 치수 정확도를 가지는 주조품 생산이 가능하고 대형 및 상대적으로 평평한 구조의 주조품 생산에 적절하다. 사형 주조 공정의 작동 과정, 작동 과정이라기보다는 사형 주조 공정의 절차죠. 여러분들이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교재 내용을 통해서 사형 주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페이지에 나와 있는 A부터 M까지 그 그림을 모두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동영상을 잠시 중지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 보면 Mechanical Drawing of Part, 그래서 파트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패턴은 그 다음에 이제 코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드래그 패턴을 만드는 거죠. 상하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코어 박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코어 반을 붙인대요. 그 코어 반을 붙여놓고 얘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코프를 여기 샌드를 위해서 샌딩 작업, 그러니까 들이붓기 위해서 모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패턴을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진 이후에 다시 이제 패턴을 제거를 하는 거죠. 드래그 파트도 마찬가지, 상하 마찬가지로 다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를 결합하는 거죠. 근데 결합하기 전에 이 코어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죠? 코어를 넣은 거. 그래서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결합을 하고 금속을 넣고 캐스팅하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 열 처리가 있네요. 열 처리 이후에 캐스팅, 그죠? 자, 머릿속으로 반드시 공정 과정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램 흑연 조형은 주조 활성 금속을 위한 주형 제작을 위해 다져진 흑연을 사용한 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카와 활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물사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주형 용제, 어블레이션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주형 용제는 사형 주조에서 기계적 성질과 생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액체 또는 기체가 분무가 되고요. 투과성을 낮춥니다. 그래서 고강도라든지 고연성 성질을 갖게 하고 주조가 어려운 재료나 금속 매트릭스 복합물의 주조 공정에 적용이 되죠. 높은 응고 속도, 코어가 필요 없으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그 주형 용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샌드 캐스팅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면 되고, 어떤 결합제를 이제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죠, 얘는. 그래서 사실은 몰드는 이게 냉각에 매우 유리하게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응고 속도를 빠르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형 융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런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쉘 주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껍데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과 같은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껍데기를 우리가 보통 하여튼 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쉘 주조 보면 작은 치수 공차와 양호한 표면 정도를 갖는 다양한 종류의 주조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 고품질의 최종 주조품. 그래서
청정, 절삭과 같은 마무리 공정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쉘 주조의 주요 부품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공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길 바라고요. 여기도 이제 패턴이 있죠. 다만 여기 힌지가 있고요. 코티드 샌드, 자, 덤프 박스, 코티드 샌드가 있죠. 그죠? 자, 패턴이 로테이트 된다. 그리고 클램프드 투 덤프 박스. 여기에 덤프드 박스에 고정시키고 얘가 이렇게 이제 경첩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회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이제 회전해서 어떤 그 패턴과 덤프드 박스 인 포지션 for investment,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코팅된 샌드가 요 쉘 형태로 여기 이제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이제 얇게 패턴 위에 이렇게 쉘 구조 형태로 요 코티드된 샌드가 얇게 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떼는 거죠. 얘를 떼서 접착제로 접착을 시키고, 그죠? 접착을 시키고 얘를 주형 상자라든지 플라스틱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외부에는 이제 모래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영용된 금속을 붓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용 주조보다 얘는 이제 코팅된 샌드, 아무래도 이제 제어된 이런 그 모래를 코팅된 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 정도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의 어떤 표면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면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뭐에 비해서? 사용 주조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자, 석고 주형 주조. 뭐 모래보다 당연히 이제 석고를 썼을 때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미 석고를 어렸을 때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매우 부드럽죠. 모래보다는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 주조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품의 최소 중량이 1g이다. 일반적으로는 뭐 125에서 250g 정도 사용된다. 이게 뭐 석고 주형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세라믹 주형 주조 같은 것들이 정밀 주조에 포함되는데요. 석고도 마찬가지로 정밀 주형 주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세라믹보다는 그 정밀도가 조금 더 떨어지죠.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라믹 주형 주조입니다. 석고 주형 주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정밀 주조, 주형 주조 공정 중에 하나죠. 사형하형 인베스트먼트 주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석고 주형 주조하고 유사하지만 고온을 견뎌낼 수 있는 내화 주형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량도 훨씬 더 큰 중량에 달하는 주조품 제작이 이제 가능하죠. 주요 부품으로는 임펠러, 절삭 가공을 위한 커터, 그리고 금속 가공을 위한 금형, 플라스틱 및 고무 부품 제작을 위한 주형, 그리고 고온 합금, 스테인리스강, 공구강의 주조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라스크 위에 슬러리를 이렇게 붓는 거죠. 이때 슬러리는 그냥 슬러리가 아니고요. 세라믹 슬러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타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러리라고 하면 어떤 고체하고 액체가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미세한 고체 입자가 어떻게 물 속에 딱 퍼져 있는 어떤 현탁되어 있다고 하죠. 현탁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슬러리에는 어떤 지르콘이라든지 산화 알루미늄이라든지 용융 실리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혼합돼서 사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슬러리가 여기 이제 틀에 부어지고 여기 이제 경화 후에 분리가 되죠. 그리고 분리되고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내부에는 어떤 결합제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urn off 태우게 되는 거죠. 가열하고 구워서 이렇게 휘발성 물질을 날려주게 됩니다. 그럼 단단한 주형이 만들어지겠죠. 소실 패턴 주형, 소실 패턴 주형, evaporative 패턴 캐스팅. 이게 소실 패턴, 패턴을 소실한다. evaporation이 증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evaporation, 증발시키는 거죠. 증발시키는 거. 자, 용융금속과 접촉할 때 소실되는 폴리스틸렌 패턴을 활용한다. 뭔가 패턴이 소실된대요. 그래서 용융금속하고 무엇이 접촉될 때 용융금속과 무엇이 패턴이 접촉될 때 패턴이 소실되는구나. 대충 알겠죠, 그죠? 주조품을 위한 공동부를 형성을 하게 된다. 로스트 폼 또는 풀 몰드 주조 공정이라고도 한다.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소실 패턴 주조의 장점, 단순한 공정, 저렴한 휴형상자, 복잡한 형상, 다양한 크기, 상세한 표면을 갖는 패턴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다. 주조품의 마무리 공정 및 청정 작업의 최소화, 그리고 공정 자동화가 가능하고 장시간 생산 시에는 경제적이다. 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소실 패턴 주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겨 11.12를 보면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xpandable pattern casting process, also known as roast form or evaporative pattern casting. 그래서 패턴, 소실 주조 공정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패턴 몰딩. 이 패턴을 만들 때 우리가 앞서 폴리스틸렌이 이제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금형, 이러한 패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금형 내부에 폴리스틸렌 비드를 집어넣으면 금형 내부에서 폴리스틸렌 비드가 팽창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형태의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를 쏘게 됩니다. 로켓을 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엔진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이 엔진이 4개가 달려 있어요. 엔진이 4개가 달려 있는데 코리아 KSLV
2죠. 엔진이 달려 있는데 이 엔진이 4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클러스팅 시켰다, 클러스터링 엔진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여러 개를 이제 집합화 시킨 거죠. 그래서 패턴 몰드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서 그 세라믹 슬러리를 코팅하듯이 얘도 이제 코팅을 하게 됩니다. 표면을요. 자, 코팅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형 상자에다가 넣는 거죠. 주형 상자에다가 넣고 주물살을 여기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주물살도 채워 넣고 또 뭐 추가적으로 어떤 강도를 또 높여주기 위해서 주물살을 건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결합제를 혼합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다져주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물 그 용융금속에 용융금속이 공동부를 이제 채우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공동부가 없죠. 공동부가 없고 얘가 용융된 금속이 채워지면서 이 패턴,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패턴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얘가 용융된 금속으로 치환되는 거죠.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되면서 나중에 흔들어서 탈영을 시키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처럼 생긴 제품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주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소실 패턴 주조를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설명을 할 때는 패턴을 만들 때 어떤 팽창이 되는 폴리스틸렌 비드를 이용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폼 형태의 폴리스틸렌 소재를 이용해서 깎아내는 거죠. 깎아서 이제 공정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코팅 과정은 이렇게 이제 붓으로 스프레잉 시켰죠. 결국엔 같은 공정입니다. 큰 관점에서는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11.1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엔진 블록 제작을 위한 러스트 폼 주조 공정. 엔진 블록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고품질, 저비용, 경량화 설계이다. 복잡한 형상을 갖는 주조품의 복수 요소를 한 부품에 통합을 시킨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소실 패턴 주조를 통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다. 로스트 폼 주조 공정을 이용한 선박 엔진 제작. 그냥 대표적인 그냥 사례고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 자, 인베스트먼트 주조 공정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프로세스. 인베스트먼트 주조는 1.5m에 직경하고 1140kg의 중량을 갖는 부품의 주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 주조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인베스트먼트의 주요 부품 참고하시고요.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패턴을 먼저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패턴을 만들기 위한 몰드 형태도 이제 보여주는데요. 왁스를 주입하거나 어떤 플라스틱, 폴리스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왁스 패턴을 이렇게 얻게 되죠. 왁스 패턴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클러스터링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세라믹 형태로 되어 있는 슬러리를 코팅을 하고요. 그리고 스투코 코팅. 우리가 스투코 코팅이라고 하면 어떤 굵은 입자, 얘는 조금 더 미세한 입자, 얘는 굵은 입자로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몰드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그 왁스를 제거를 하는 거죠. 혹은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부에다가 용융된 금속을 넣고요. 응고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흔들어서 외부에 남아있는 이 코팅 재질들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캐스팅 제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우스 오브 왁스인가요? 그 왁스의 집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공포 영화인데요. 거길 보면 그 왁스가 뭐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못 움직이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외부에다가 왁스로 다 인형처럼 이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왁스 인형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주 끔찍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이제 생생한데 그때 보면 이제 왁스가 이제 불에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왁스는 열에 약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열에 취약한 이 그런 왁스를 이용하는 이제 공청이라고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영화도 한번 봐보세요. 아주 공포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또 흥미롭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베스트먼트 주제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덮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쉘 인베스트먼트 주조 공정과 동일한 왁스 또는 플라스틱 패턴을 사용한다. 자, 패턴을 규산 에틸 젤에 먼저 담그고 이후에 미세한 용융 실리카와 지르곤 분말 이동층에 담궈서 패턴 입자가 큰 실리카에 담겨져서 코팅된다. 그리고 이때 용융 금속 주입 시에 열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코팅 두께, 그리고 이후 공정은 인베스트먼트 주조 공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하고 사실 유사한데요. 다만 이제 미세한 용융 실리코와 지르콘 분말 유동층에 이제 담그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주조로 제작되는 가스터빈의 초합금 부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면 인베스트먼트 주조로 생산된 뭐 회전자하고 일반 주조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미세 조직도 다르고 뭔가 이제 뚜렷이 공정에 따라서 형태가 이제 내부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 연구를 보시면 초합금 부품 보면 1960년대 이후에 고성능 가스터빈의 초합금 부품의 생산 공정이 이제 생산입니다. 공정이 변화가 있었다. 단련 제품 대신에 인베스트먼트 주조품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고요. 주조 공정의 정밀한 과열 제어, 그리고 용융금속 주입 기술, 주조품의 냉각, 속도, 그리고 용융금속 내 핵생성 첨가제 사용 등이 고려되어야 된다. 아무래도 일반 주조 공정보다는 훨씬 더 빠른 이제 냉각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그런 형태의 주조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연구 주형 주조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